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최근에 낙폭과대 반등 노리고 추천드렸던 바이오 섹터 오늘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바이오 로직스 연말에 한번 박스 돌파 나올 때 추천드리고 2일 만에 40% 급등 나오고 뒤에는 빠졌고요. 레고케인 바이오랑 ADC 임상 제휴를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뒤에는 빠졌고요. 빠지니까 당연히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주고 이후에 또 다시 요 자리와 똑같은 박스 돌파 자리 21선을 회복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보라색깔, 최저가격 8,480원. 보라색깔 이탈 없으면 그 위에서는 전부 다 뭐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추천하고 하루 만에 10% 수익 나왔고요. 이때 반짝했죠? 하지만 보라색깔 위, 요 초록색깔 구간은 모두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기 때문에 지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3월 5일에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낙폭과대라고. 그리고 다음날 바로 장중 상한가를 찍어줬고요. 이렇게 초록 화살표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빠져도 당황하지 말고 보라색깔 이탈이 없으면 홀딩하면 된다. 공모가는 9,000원인 종목이었고요. AACR 관련주입니다.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크게 반등이 나오는 주요 일정 중에 하나죠. 1월에 JP모건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 끝나고 재료소멸 하락이 나옵니다. 그때 낙폭과대로 추천드리면서 4월에 요 일정을 바라보자고 했었고 선반영으로 3월에 미리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미국 암 연구학회 AACR 세계 3대 암 분야 학회 4월 초 요 일정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이 날짜가 또 가까워지면 재료 소매를 조심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종목이 선반영으로 3월 말이 이제 3월 중순이나 3월 말이 고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또 요 기간 내에서 좋은 결과 발표를 해주면서 그때 반짝 튀고 빠지면서 요 구간이 고점이 될 겁니다. 요거는 따로 상세히 카페나 카톡에서 읽어보시고 추천 시간이 3시 20분이죠. 2월 28일에 1일 만에 반짝 10% 내에서 보유선 수익 마감이다. 하지만 4848 유효하다. 사고 팔고 쭉 홀딩하고 택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검정색깔 별 요거 정식 추천 알람 사인이고요. 낙폭과대 양호하다. 3월 4일에도 낙폭과대로 검정색깔 별 Y바이오 로직스 드렸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첫 추천 대비 20%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초보의 매수 시간 언제 매수하나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3시 20분 전후에 검정색깔 별 종목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검정색깔 별이 떴다 그러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해요. 여기도 시간을 보시면 3시 15분 Y바이오 로직스 있죠. 캡스톤 파트너스 한농화성 그리고 리오님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개별 대응으로 그냥 참고만 하는 거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추천주가 아니었다. 2월 26일 Y바이오 로직스 종가 베팅 추천 검정색깔 별 드렸고 21선을 회복했다. 요 종목들이 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다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가린 종목은 덜 올라가지고 더 오르면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말에 12월 26일 플랫폼 3대장 바이오 관련주들 1대장 알테오젠, 2대장 레고캠 바이오, 3대장 ABL 바이오 요 종목들 이제 AACR 선반영 기대감에 집중을 하자 추천을 드렸었고요.
12월 1일에 추천드리고 기술 수출로 크게 50% 수익이 나온 구간입니다. 이렇게 일정주로서 적자지속이지만 상관없이 일정주로 바이오 종목들을 1월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으로 연말에 미리 선침해 해가지고 12월 1월 사이 수익을 냈고, 이제 JP모건 재료소멸 낙폭과대 자리가 나오죠. 그 구간에서 선침해를 해가지고 현재 3월에 수익을 또 다시 내고 있는 겁니다. 4월에 AACR 선반영 기대감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오늘 주요하게 올랐던 섹터가 바이오, CXL, 치직이었죠. 3개가 있었고 이렇게 다 모두 다 수익이 크게 나오셨습니다. 다음 알테오젠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제자리까지는 아니고 거의 제자리까지 크게 빠졌죠. 여기 장대 양봉이 터졌던 시가까지 밑꼬리 기준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줬고, 박스 돌파가 나왔던 5만원대 5만원 중후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반복 추천 드리고 최대 300% 올라갔고요. 재추천 기준으로는 한 달 만에 180% 상승이 나왔습니다. 늘상 추천드린 타점 그대로죠. 교과서 차트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무릎자리 추천, 어깨, 머리, 우주 꼭대기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역대 신고가를 형성을 해준 흐름이고요. 요거는 일봉입니다. 일봉 처음에 여기 눌림 추천 드렸는데 5만원 밑으로 눌림 추천 드렸는데 안 주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추격 드렸고요. 뭐 떨어지면 짧게 손절하는 거고, 크게 올라가는 거 기대감으로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 나왔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때 분할 매도하면서 챙기고, 밑에서 재추천, 여기서도 재추천, 여기는 돌파가 나왔던 구간이고요. 여러 번 재추천 드렸고 2월에도 여기 역별 끊고 올라온 구간에서 반복 추천 드리고 크게 올라가면서 180%까지 재추천 기준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년 로열티만 최소 5천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정석 차트 요 허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해가지고 어깨머리까지 올라간 차트입니다. 항상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발목 자리, 허리 자리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도록 합니다. 어제 봤으니까 그냥 휙휙 넘기고요. 이것도 카페에서 자세히 보시고, 다음 레고캠 바이오 차트가 알테오젠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급등 나온 다음에 발 확인하고 박스 돌파가 나왔던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죠. 발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이제 2층이다.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자리, 3층이 어깨머리 가는 자리,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얘도 신고가 찍고 재추천 기준으로 50% 정도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이건 일봉이고요. 일봉 처음 추천드린 게 이때 돌파 추천드렸고 기술 수출하면서 급등 나오고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역별 끊는 거 확인하고 재추천 드리면서 이번에 또 다시 50% 정도 상승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두 번 추천드렸고 이때는 돌파 추천, 이때는 눌림 반등 추천, 각 타점이 좀 다르지만 매수가는 비슷한 구간이죠. 비슷한 위치에서 추천이 나왔다. 초보자분들이 자꾸 이런 자리에서 따라 붙는데 이런 자리들, 제가 추천하는 자리를 좀 잘 따라오면서 공략하도록 합니다. 레고캠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다 이런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손절 잡고 하는 거고요. 복습을 자주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타점이 다 거기서 거기고, 그 구간에서 호재를 동반하고 수급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와줍니다. 가속이 붙고요. 얘도 AACR 관련주고 이때 총 5개 파이프라인 포스터 발표를 할 거라고 하네요. 다음 ABL 바이오, 얘도 8일 만에 35% 수익이 나왔고요. 작은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미리 추천, 큰 역별 끊고 이렇게 쭉 올라가 줬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터져주면서 얘도 신고가를 찍어줬고, 역대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입니다. 얘도 AACR 관련주.
다음 파로스 아이바이오 11월부터 반복 추천드렸죠.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추천드렸고, 역시 타점이 튀었다가 빠지고 반등 나올 때 바닥자리에서 추천드리고 단기 50%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일정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이 요 구간이고요. 다시 또 반등 확인하고 완전히 똑같은 타점에서 재추천 나갔죠. 재추천 드리고 60% 상승이 또 나와줬고요. 역시 또 같은 패턴으로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 또다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주요하게 3번 추천드렸는데 전부 다 타점이 똑같죠. 거의 발목 자리에서 거의 바닥을 완벽하게 잡아주면서 추천을 드렸고, 총 3번에 50% 이상 수익이 반복해서 나와줬습니다. 얘도 AACR 관련주고요. (2월 6일) 리딩 신테카 바이오, 보로노이, 파로사이 바이오 요 3개가 엔비디아가 선택한 바이오 기업이다. 셋 다 1월에 JP모건 일정으로 큰 수익이 나왔던 기존 추천주들이고, 단기 재료 소멸 후에 현재 낙폭과대 관심 지속 구간이다. 보로노이가 제일 좋은 흐름으로 있다고 알려드렸고, 오늘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계속 이등주로 놀아주다가 더 크게 장대 양봉이 터져줬습니다. JP모건 재료 소멸로 하락했던 바이오들 반등 양호하다는 정식 추천 사인이고요. 2월 6일 기준으로는 파로사이 바이오가 돌파 기준 30%, 눌림 기준 50% 상승이 나왔고, 보로노이는 40%, 신테카 바이오는 15% 상승 나온 다음에 근거 없는 루머가 나오면서 억가를 당하고 급락이 나왔죠. 신테카 바이오 얘기 좀 할게요. 3월 5일에 급락이 나왔고요. 이 급락이 나왔던 오전에 어제부터 이탈이 있었고, 현재 큰 그림에서 눌림 매수 기회 자리다. 그리고 오후에 회사에서 주주 사안을 내놓습니다. 요약을 하면 현재 급락은 대주주 반대 매매 루머 때문에 나온 건데, 그리고 상패 의혹 때문에 나온 건데,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 반대 매매 루머 없고 사실 무근이고,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상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자 지속이라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패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기술 특례 상장 앱클론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면서 상패가 되지 않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회사의 반박 후에 강한 밑꼬리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22%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게 9시 50분에 드렸던 리딩, 급락하고 있을 때 제가 하락 이유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명확한 하락 이유는 없고 기술 특례 상장이라서 상패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 지금은 눌림 매수 기회 자리다.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회사에서 이제 루머를 반박하면서 강하게 22% 반등이 나와줬죠. 하락을 기회로 삼았으면 수익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다음 보로노이도 과거부터 22년도 23년 4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총 주요하게 5번 추천 드렸죠. 요때 한번 실패했고요. 요때 약수익 주고 하락이 나왔고, 5번 추천 중에 4번이 주요하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요때 뭐 짧게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았으면 크게 수익 나왔으니까 상관없고, 만약에 손절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본전 혹은 약수익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계속 반복 추천을 줬기 때문에 재매수도 충분히 가능했고, 추매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 전환이 됐을 거고요. 또 복습을 주요하게 하셔야 될 게, 요 구간에서 12월에 악재가 하나 떴었거든요. 한투에서 대출 연장 불가 해가지고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아닌가,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차트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추세 박스로 추세를 지켜주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JP모건이라는 1월에 일정이 코앞인데 12월이죠. JP모건은 1월 일정이었고,
일정이 코앞인데 이걸로 왜 손절을 하냐. 기다려봐라. 본질 훼손의 내용이 없다. 본질 훼손이 없으면 항상 좀 버텨보라고 하죠. 단기 지지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포지션에 따라 단기 지지 이탈이 나오면 일부를 정리하던가 대응을 하는 건 맞는데, 얘는 차트 맥점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홀딩을 해볼 수가 있었고, 손절하지 말고 홀딩해라. 그리고 이렇게 75% 급등이 나와줬고요. 요 구간의 복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또 당연한 하락 나온 다음에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에서 2월에 또 재추천드리고 40% 상승이 나와줬고요. 세 종목 중에 처음에 보로노에가 제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2등주가 되었습니다. 1등주는 파로사이바이오가 되었고요. 12월 4일 반대 매매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지금 법적 공방, 회사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매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에 또 40% 상승이 나왔으니까 당연한 급등에 따른 급락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위에 설명드렸던 다른 종목들도 단기에 다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급등에 따른 조정을 경계해야 되지, 다른 이유보다는 밥동을 조심을 하자. 밥을 많이 먹으면 동을 자연스럽게 싸는 거니까. 다음 큐로셀, 오늘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죠.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 추천드리고 단기 크게 50% 올라갔고요. 또 역배열 끊고 올라온 자리에 61선 회복하는 거 확인하고 박스 중앙에서 재추천 드렸습니다. 여기가 박스 중앙 자리 재추천 자리고, 오늘 시간의 상승까지 합쳐가지고 30% 단기의 상승이 나와줬네요. 5만원 월 회원비 5만원인 정회원까지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큰 박스 매매, 요렇게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던 자리에서 하단 추천, 중단, 중앙 추천, 두 번 추천이 나왔다.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카티 관련주고요. 카티 관련주는 표적 항암제죠. 이제 암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암살자처럼 암만 그냥 집중적으로 골라가지고 뚝 앞에는 없애버리는 아주 기대감이 큰 꿈의 항암제고요. 이렇게 2월 23일에 큐로셀 60일선 회복했다. 12월과 동일한 타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다. 양호하다 추천드리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리오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오님은 그냥 참고하는 용으로 쓰시는 거고, 혹은 고수분들이 참고해가지고 단타하시는 거고, 초보자분들은 제 것만 보면 돼요. 신학 것만 보면 된다. 그리고 카티 관련주는 앱클론을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었죠. 앱클론 월봉이고, 역배열 끊고 급등, 역배열 끊고 급등, 요 구간도 추천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역배열 끊기 전에 11,000원, 12,000원 미리 추천드리고, 노랑으로 돌파 나오면 그때 뒤늦게 해도 된다. 하지만 지금 미리 매수를 해도 된다. 왜? 중장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2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상단까지 목표가인 22,000원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3달 만에 최대 10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중장기로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22,000원 명확하게 드렸기 때문에 크게 먹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 일봉이고 역시 동일한 타점, 1층 발 확인 무릎자리 2층에서 추천드리고 3층을 노리는 매매로 이렇게 22,000원까지 도달을 해주면서 단기에 10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2의 HLB 가능성, 중국의 위암 로열티, 카티 성과 기대, 얘도 AACR 관련주고요. 위에 보시면 과거에도 작년에도 4월에 AACR로 여기 급등이 나왔고요. 일정 내에서 완전간에 발표하고 반짝 제로섬을 나왔고요. 뒤에 또 한 번 더 6월에 일정이 있었죠. 이때도 완전간에 발표하면서 반짝하고 뒤에는 빠졌습니다. 이 추세선 이탈하고 완전히 죽어버렸고 여기서 재추천이 중장기로 나갔다. 100% 상승이 나왔다. 요 구간
대입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반짝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100% 올랐기 때문에 100%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도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오 플로우가 단기에 45% 올라갔다가 하한가까지 나왔죠. 단기에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항상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앱클론, 제2의 HLB 가능성, 중국 위암 로열티, 카티 성과, 기대 강세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작년에는 일정주로 VVIP랑 같이 드렸고요. 이번에는 중장기에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장기방 리딩이고, 앱클론 역별 돌파 전에 11,000원, 12,000원쯤에 미리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100% 올라가줬고요. 기대 수익이 80%에서 130%. 손익비 자리다. 손절은 짧고 기대 수익은 아주 큰 자리다. 카티, 여기 내용 보시면 앱클론, GC셀, 그리고 이후에도 큐로셀도 같이 설명을 드렸던 구간이 있었고요. 중장기 목표 22,000원 1차 도달을 해줬습니다. 관리 종목 이슈, 이것도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 신테카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상패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에서 예외다. 유예 기간이 있다. 결론적으로 관리 종목 지정 위험이 없다. 손절가 이탈만 없으면 된다. 손절가 이탈 없이 100%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현재 재무가 불안한 건 맞으니까 3월 감사보고 시즌 주의를 할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단기 100% 상승이 나온 것도 부담이고, 적자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손절가를 짧게 드리고 기대 수익이 큰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부담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천주 중에 적자 아닌 종목 많으니까 골라서 하시면 되죠. 본인 기준에 안 맞는 건 걸러내면 됩니다. 20년도에 무료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던 구간도 있고요. 이때도 2배 수익 준다. 140% 올라가면서 단기에 중장기 수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코츠테크놀로지, 방산주죠. 역시 역별 끊고 올라올 때 추천을 드렸고, 요 윗꼬리가 차익 실현이 아닌 매물소하다. 20% 최대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현재 요 회색 박스에서 상단의 저항 좀 걸렸고요. 방산주 최근에 좋은 뉴스들이 계속 수출 관련해가지고 많이 있었고, 코츠테크놀로지가 LIG 넥스원의 공급 업체로 부각이 2월 7일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방산주는 북한 도발, 중동 전쟁이 아니더라도 수출 호재로 낙폭과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LIG 넥스원 일봉이고요. 이거는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죠. 밀렸던 구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자꾸 역배열로 빠지니까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큰 추세도 지켜주고 있고 작은 추세도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자분께서 요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 구간 다 놓치고 크게 손실 전환까지 당했다가 이제 막 본전 구간이 온 자리에서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이때 오래 기다리셨지만 본전에 팔지 말고 홀딩 해라 라고 했고, 그 구간에서부터 50%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상 월봉을 먼저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볼 때, 외형적으로 외모를 볼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봐야지 코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일봉만 보는 게 코만 보는 거야. 이게 그냥 코만 보는 거죠. 코가 보고, 코를 보고, 아이 코가 좀 뭉개졌네? 안 이쁘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지만, 크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게 조화로운 괜찮은 코였다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홀딩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전체를 다 보자. 전체를 보는 건 월봉이다. 부분만 보지 말고 항상 전체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2월 7일에 지금 월봉으로 추세 중이니까 홀딩 해라 사인을 드렸고요.
일봉보다는 월봉을 판단의 근거로 홀딩 사인을 드렸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로템은 지금 좀 밀리고 있죠. 어쨌든 셋 다 올해도 수출 실적을 잘 늘려주고 있고, 14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차관인가 누가 방한한다고 하네요. 방한하면서 또 좋은 소식이 들릴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현대로템 이것도 월봉을 보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던 구간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기 때문에 매수 홀딩 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 30%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죠. 추세선 반등 확인하시고요. 요 추세선을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대응하는 기준이에요. 도로에 가드레일과 같은 거예요. 가드레일이 있다고 해서 차들이 꼬라박지 않는 게 아니죠. 꼬라박는 애들이 있어요. 꼬라박으면 그건 손절이야. 근데 안 꼬라박고 다시 도로 안으로 잘 들어가면서 잘 주행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2월 7일 현대로템 호재가 많아서 조금 들어갔다. 월봉 추세 하단 역별 돌파 초입이니까 괜찮다. 홀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차트에 미숙하거나 좀 불신이 있는 분들은 추세선 이탈이 나왔을 때 역시 추세선 이탈이 나오네, 차트는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트를 좀 공부를 등한시 하시는데, 숙지자분들은 이 기준을 잡고 가드레일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잡고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잡을 수 있는, 손익비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잡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네오셈 월봉 박스 돌파 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었고 2-3일 정도 급등 나오고 뒤에는 흔들다가 빠지다가 다시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간다고, 더 크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CXL 관련주니까, CXL 대장주니까. CXL이 HBM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낙폭과대 자리, 5일선 회복하던 자리에서 재추천 드렸었고, 자, 요 구간이 12월 12일에 처음 추천 드렸던 구간, 2-3일 정도 강세 나왔다가 조정 주고 이후에 흔들면서 더 크게 갈 것이다. 딱 정확하게 리딩대로 흘러갔죠. 2일차에 고점 찍고 뒤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 나올 때 더 크게 간다고 했으니까 돌파 재추천을 드렸고 크게 올라갑니다. 뒤에 또 빠지고 반등 나올 때 재추천 드렸고, 왜? 더 크게 간다고 했으니까 흔들면서 더 크게 간다, 여기 끝이 아니다 해서 재추천 드리고 또 단계 크게 또 올라가 줍니다. 250%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찍어주고 있고요. 어제도 재추천을 드렸어요. 어제도 전고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재추천 드리고 오늘 역대 신고가가 나왔다. 이게 3월 5일 어제 리딩이고, 기존 추천주 네오셈 전고 돌파 양호하다. 이응히읗 이거는 정식 추천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도 네오셈 낙폭과대 추천 드렸던 구간 검정색깔 별이랑 양호, 포바이포도 낙폭과대 유사한 자리에서 이 자리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죠. 55% 올라갔고요. 돌파 추천드리고 55%, 그리고 눌림 추천드리고 75% 올라갔습니다. 이때 크게 올라갔다가 뒤에 크게 무너졌듯 지금도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는 무너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항상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면 뒤에는 당연히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도록 합니다. 75% 상승에 따른 밥동을 주의를 해라. 3월 5일에 경고를 드렸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오플로우는 45% 밥동 하한가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오플로우 적자 지속 종목이니까 3월 감사보고서 시즌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오늘 45% 상승했으니까 급락하고 있는 거, 급락하고 있을 때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했고 장중 하한가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보유선 수익 마감이죠. 수익권이 45%나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전처럼 크게 올랐다가 빠질 때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 주황 색깔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챙겨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버슈팅 나올 때
준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제자리까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안 빠지고 도중에 반등이 나왔고, 어쨌든 동일하게 분할 매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분할 매도 하분시 해줬으면 됩니다. 하락 시에는 항상 멍 때리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해주도록 합니다. 보유선 대응. 전량 매도를 왜 안하고 분할 매도를 하나요? 도중에 반등 나부터 크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쭉 빠지다가 한 중간쯤에서 더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본인이 설정했던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고 빠지면 찹찹찹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본전 위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돼요. 손실 전환까지 당하지 말고. 수익권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전환까지 당하는 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목표가를 믿으니까. 그걸 믿지 말고 그냥 추이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주도록 합니다. 본인이 초장투다, 내가 뭐 반년, 1년, 3년 이렇게 모든 파동을 다 버티고 나는 그냥 묵묵히 가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보유선 대응을 해주는 게 편하죠. 튀었다가 빠지면 이렇게 체결이 될 때도 있고, 튀었다가 빠지다가 도중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대응으로 이렇게 추세를 먹기 위해서 전량 매도하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해줍니다. 보유선 대응은 수익 마감, 손절 대응은 손실 마감. 달라요. 보유선 대응하세요 하면 수익 마감하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 여기서 크게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추세 이탈 구간이 있었죠. 여기서 한 번 정도 분할 매도 했으면 남아있는 물량 추가적으로 추세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전량 매도 했으면 뒤에 재매수 못했으면 날아가는 거 구경하죠. 멀뚱멀뚱. 너무 아깝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둘 다 중요해요. 세력은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하니까 당연히 유리한 건데, 우리가 뭐 그 정도는 할 수 없죠. 자금의 한정이 있으니까, 한정적이니까. 그래도 2번, 3번 정도는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주자.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진짜 계좌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누구도 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세력조차도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걔네도 물량이 많으니까 한날 한시에 다 팔고 나오지 못해요. 많은 물량이 있다면 몇 달 걸쳐서 분할 매도하면서 빠져나오기도 하니까 당연히 고점 매도가 안되죠. 같이 흔들면서 가니까 필연적으로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고, 이를 최소화하려면 매수든 매도든 분할 매도를 분할을 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가 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3월 4일에 일정이 있었죠. 이 일정을 토대로 3월이 아닌 2월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했고, 딱 그대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CCS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3%, 신성 델타테크는 마이너스 45%. 둘 다 반토막이 났어요. 고점 대비. 고점은 역시 2월이었고, 이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죠. 국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 단타의 영역으로, 트레이더의 영역으로 가지고 노는 섹터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가든 말든 관심을 끄라고 했고,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특허청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현재 심사 중이다. 특허 출원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호재가 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특허 출원은 그냥 특허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허가 등록이 된 건 아닙니다. 심사 중이다. 말 그대로 특허를 냈고 심사 중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도 내용을 보면 특허 신청이 거절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거절된 게 아니라 심사 중에 있다. 일단 거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악재는 면한 거고, 그래도 심사 중에 있는 거니까 엄청 큰 호재는 아니죠. 막 상한가까지 갈 정도의 내용은 아닌데 무지성으로 반등이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특허 출원은 특허 신청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개나 소나 다 신청하는 과정이고, 특허 등록, 이게 진짜 특허를 받는 겁니다. 특허 출원 아무것도 아니다. 자, 처음 특허를 신청을 하고요.
이게 출원이다. 그리고 심사를 한 다음에 현재 요 구간에 있는 겁니다. 거절 이유 해소 구간에서 이제 특허를 결정할 것인지 거절을 결정할 것인지 요 구간에 지금 있는 거고, 거절을 결정하게 되면 또 하한가급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특허를 결정하게 되면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고, 어쨌든 또 역시 3월 4일과 같은 복불복 이벤트인 거고, 이러나 저러나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에는 껄끄러우니까 계속 관심을 끄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게 제약주에서는 FDA 등록, FDA 등록은 역시 FDA 신청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FDA 승인이 진짜 호재입니다. 이거 잘 숙지해 두시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는 급등하기 전에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단기에 400% 수익 나왔었고 5일 만에 110%, 지금 요 추천가 기준으로 1300%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현재 좀 크게 밀린 상태고, 다음 3월 6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초전도체, AACR,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폴라리스 그룹주, 반도체, OLED. 초전도체, 특허청이 특허 신청건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다. 아까 앞에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후발주로 강태를 보여줬던 아센디오, 그리고 기존의 대장주 CCS, 다보링크. 다음 AACR, 바이오 제약, 낙폭과대로 추천드렸던 일정주들 모두 다 추천주입니다. Y바이오 로직스 6일 만에 상한가 나왔고요. 레고캔 바이오, 파로스 아이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전부 다 크게 수익이 나와줬어요. AB온, 지노맨 컴퍼니, 루닛도 상승이 나왔고, 다음 흔들면서 아주 크게 갈 거라고 했던 섹터 CXL, 네오셈이 기존 대장주였고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찍었죠. KC텍, FNS테크, TLB, 자람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이 크게 나와줬고요. 다음 폴라리스 그룹주,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이은, 연이은, M&A 추진,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두 개가 가장 크게 올라줬고, 다음 OLED 관련주, 윈텍, JMT, 이녹스 첨단 소재. 다음 2차전지, 한국 최대 배터리 축제 인터배터리가 개막을 했고, 윈텍, 대주전자재료, 엔캠, 제이오, 윤성 FNC, PNT, 하나기술. 다음 제약의료기기 개별 강세. 다음 제약의료기기 개별 강세 종목들, 바이오니아, 독점 공급 계약, 퀀타 매트릭스, 프랑스 미생물 진단 시장 진출, 강스텐 바이오텍 임상 이상 승인, 토마토 시스템, AI 원격 진료, 해외 성과 기대감. 다음 치지직 관련주, 네이버 치지직이 3개월 만에 아프리카 TV를 제치고 1위를 찍었다. 와이즈버즈, EM넷, 플레이디, 레브코퍼레이션. 다음 전력설비, 일론 머스크 25년에 전기 및 변압기 부족을 전망한다. 예, 변압기 쪽 HD 현대일렉트릭 중장기로 추천드렸고 5달 만에 100% 올라갔고요. 효성중공업 최대 650%, 재추천드리고 45% 올라갔습니다. 둘 다 변압기 관련주고요. 재룡전기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역대 신고가 가져줬습니다. 다음 원격 진료 관련주, 최근에 크게 수익이 나왔던 추천주고 낙폭과대 반등 좀 나와줬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병원 이탈한 전공의 행정처분 본격화 소식. 다음 우주항공 관련주, 우주사업 본격화 기대감.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가 대부분 방산 섹터랑 같이 엮여 있어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양디지텍 방산주기도 하고 무기 수출 수주 확대로 대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테마 각종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3월 5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대성 창투 시간의 상한가였고 시프트업 상장 기대감, 몸값이 3조원대, 고가 20%,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정석으로 시초에 튀었다가 크게 빠졌다. 다음 와이즈버즈 치즈직 관련주, 고가 16%, 종가 3%, 정석 반짝 나왔고, 얘도 전고점 근사치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그룹주 경영권 양수도 계약 완료, 3자 배정 정정 공시가 있었죠. 고가 26%, 종가 16% 반짝. 폴라리스 오피스 고가 17%, 종가 4%. GS 글로벌 얘도 반짝. 플레이디 치즈직 반짝. SP 소프트 반짝. 반짝하겠지만 아직 추세는 유지 중에 있고, 그래도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싱크홀 자리도 있고요. 여기 개파락 자리 하나, 둘. 다음 레고캔 바이오 시간이 4%였고 AACR 관련주, 고가 29%, 시간으로는 또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아쉽게도 상한가 마감은 하지 못하고, 추천은 여기 드렸죠. 다음 에클론, 얘도 AACR 관련주고 시간에 3% 질금 상승 나왔고, 에클론도 중장기로 여기서 추천 드렸습니다. 목표가 22,000원 드렸고 도달 100% 상승 나왔고요. 지금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좀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영상 안 끊고 그냥 계속 좀 이어갈게요. 자꾸 끊으니까 이따가 편집할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코리아 FT 3.5% 반짝. 시너지 이노베이션 반짝. 인타임 찔끔, 모비데이즈 찔끔, 위즈코프 찔끔, 폴라리스 세원 반짝. 자, 오늘 거의 다 반짝했고요. 레고캔 바이 혼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상승 마감이 됩니다. 이 패턴 잘 숙지하시고 시간의 상승 종목들 조심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큐로셀 상한가 추천주라서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카티 관련주고, 바닥 추천, 그리고 이번에 박스 중앙에서 추천 2번 추천 드렸고, 55% 이번에 시간의 상한가로 30% 상승이 나와줬고요. 2번 다 역별 돌파 초입 추천이었죠. 카티 불모진 국내 항암제 시장에서 국내에서 개발된 첫 카티 제품의 상업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큐로셀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고, 2월 23일에 재추천 드렸습니다. 카티는 꿈의 항암제로 표적 항암제고요. 암만 골라가지고 조져버리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요 구간 추천드렸었고, 여기 추천드렸고요. 여기 60일선 회복할 때 추천, 전고 돌파 나왔던 구간,
이렇게 박스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시간의 상한가로 38,000원까지 올라갔고요. 역대 신고가 가격은 4만원 조금 밑에, 크게 박스 요렇게 박스 자리였고, 요 파동으로 W 자리로 크게 W 형태로 올라가지고 있죠. 이번에 4만원 안착하면 확실하게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더 나아가 줄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이전처럼 또 크게 큰 파동으로 밀리는 것도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박스니까 40% 하락이 나왔죠. 40% 하락이 나왔죠. 지금 올라가다가 만약에 추세 꺾이면 또 40%의 하락이 나오는 걸 경계를 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큰 박스이기 때문에 또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자. 요 추세 잘 보면서 이탈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단기 2평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때 5일선 이탈할 때부터 조심을 하면서 11선, 15일선, 21선 이탈할 때 차근차근 정리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했어야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5일선 이쁘게 추세 타고 있습니다. 근데 5일선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카티 관련주 몇 개 볼게요. 앱클론 기존 추천주였고 중장기로 추천드렸고 100% 상승 나왔습니다. 목표 22,000원 도달해줬고요. 지금 현재 얘도 마찬가지로 5일선 추세 타고 있죠. 5일선과 현 주가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5일선을 2차 3차 지지로 현재는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의 저가를 1차 지지, 5일선을 2차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5일선이랑 좀 떨어져 있으면 5일선을 2차나 3차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큐로셀도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5일선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5일선을 뒷방 지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앱클론은 계속 설명드린 대로 현재 월봉 전고점 몸통 구간이고, 여기 안착 실패하면 윗꼬리까지 못 가고 다시 또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때가 AACR 구간에서 완전간에 발표하고 반짝 재료선을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때 6월 일정, 이때도 완전간에 발표하고 반짝 밀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4월 중에 결과 발표하고 반짝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튀어줄 때 고점에서 잘 빠르게 먹고 빠질 수 있도록 쌀보리 할 때 딱 쌀 잘 잡아먹으시고 보유선 대응 잘 하시고요. 이때도 크게 튀었다가 빠졌던 구간이 있고, 지금도 크게 튀었다가 뒤에 무조건 매우 높은 확률로 반토막 이상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거 당하지 말고 분할 매도 잘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GC셀, 얘는 바닥권이고 크게 대시세 나왔다가 대시세 주고 제자리, 대시세 주고 제자리, 바닥권에서 낙폭과대 반등,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기 2평 121선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역배열 끊고 여기서 역배열 끊어줬고 차근차근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이랑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현재 볼 수 있는 구간,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여기서 쌍봉 이탈로 좀 크게 빠졌고요. 이 구간에서 그대로 저항 걸리는 맥점 44,000원 구간에서 머물러 있네요. 저항은 하나 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착 실패하면 다시 또 3만원 후반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게 올랐던 게 좀 부담일 수 있는 가짜 반등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항상 크게 튀었다가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식으로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해야 되겠죠.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다음 윙이푸드 상한가 미국 나스닥 상장 결정 공시. 최근에 선반영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네요. 이전에 크게 튀었다가 빠졌던 개파락의 교과서고요. 시가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또 이탈하면 전날의 종가까지 빠지는 싱크홀 자리가 있다고 했고, 이렇게 통으로 안 하죠. 통으로 안 하고 정석으로 튀었다가 크게 빠졌고요. 월봉 크게 역배열, 작게는 끊었고요. 작게는 이렇게 끊어줬고, 큰 역배열 저항대는 12,000원 정도, 12,000원이 아니라 1,200원 정도. 전고점은 1150. 박스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전에는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하나, 둘, 요 두 개부터 봐야 되고, 이거는 나중에 먼 나라 얘기고요. 우상향 크게 나와줬고, 지금 최근에 저가 대비 60%, 시간의 상승까지 70% 정도 올라갔죠. 이때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듯 지금도 크게 올라가다가 추세에 꺾이게 되면 또 반토막 나오는 거 조심은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항상 크게 오르면 빠르게 크게 빠지니까 조심하시고, 요 구간에서 지금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매물은 좀 적은 편이에요. 여기 올라섰고 시간으로 1,200원 정도까지 올라섰으니까 좀 매물은 적은 편이다. 워낙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매물이 조금 더 많이 쌓이는데, 연속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물이 조금 더 적다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에 설명했듯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는 반토막 나오는 건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동전주 구간. 다음 CXL 관련주들. 네오셈이 기존 대장이고 오늘 역대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앞에 추천주라서 설명드렸었고, 시간으로는 엑시콘이 상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3%, 5%대. 네오셈 박스 돌파 나왔던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250% 올라갔고, 어제도 재추천 드렸습니다. 엑시콘부터 볼게요. 엑시콘도 12월부터 쭉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뺐다가 이렇게 반복 파동을 크게 주면서 현재 이 박스 구간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전고점이 22,500원, 꼬리는 23,400원, 이렇게 두 개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이고요. 크게는 이렇게 박스 반년선에서 정직하게 반등 나왔고, 또 만약에 밀리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요 반년선, 그 다음에 요 박스 하단 봐야 되겠죠. 지금은 박스 상단, 그리고 박스 중앙, 작은 박스 하단, 이렇게 총 5개의 지지가 잡히니까 요거 참고해가지고 이탈마다 대응하시고, 이탈 없이 올라가면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작게 박스 대응하는 구간. 종가상 22,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네오셈. 여기 추천. 워낙 큰 재료이기 때문에 또 낙폭과대 박스 돌파 자리였죠. 워낙 큰 재료라서 2, 3일 정도 강세 나왔다가 흔들고 더 크게 간다고 했습니다. 하루 상한가, 이틀차
장중상한가 2연상 나왔고요. 이제 당연한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빠져도 흔들면서 더 간다고 했죠. 더 올라가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추천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더 크게 가줍니다. 뒤에는 빠지는데 또 역별 끊는 거 확인하고 제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상승이 나와줬고요. 어제도 제 추천 드렸고요. 어제 전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죠. 오늘 고점 경신하면서 역대 신고가 찍어줬습니다. 파동이 커요. 최근에 무려 마이너스 40%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밀린다 했을 때 마이너스 40% 나오면 121선까지 빠져요. 보통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 빠질 때 구름 이탈하면 여기 구름 상단 이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1선 도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악의 흐름 밀리게 되면 121선까지 빠지는 거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지지를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1차, 2차 캔들 시가나 저가 기준으로 두 개 잡아 놓을 수가 있고, 현재는 이렇게 고점 박스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신고가 자리고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된다. 다음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도 여기 61선 돌파할 때 장중 추천 드렸었고, 크게 쭉쭉 올라가다가 2년선에서 정직하게 481선에서 저항이 걸립니다. 이번에도 올라와주면 여기 14,000원 정도 변곡점이죠. 맞고 떨어질지 안착하고 또 주가 업그레이드를 할지 변곡이 되는 자리고, 얘는 요렇게 지금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별 끊어주고 좀 올라와주는 자리, 시간으로는 5% 상승 12,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선 돌파 안착 여부를 중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 TLB, 얘도 CXL 관련주고 얘는 좀 후발 강세로 볼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거래량이 좀 없이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가끔씩 크게 튀어줍니다. 월봉은 시가 상장하자마자 급락이 나왔고, 밑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다가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준 구간, 최근에도 요 박스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고, 31,000원 정도 안착이 월봉상으로는 중요하고, 일봉상으로는 33,000원. 크게 W 주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에 4% 29,400원까지 올라갔고, 작은 전고, 큰 전고 두 개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고, 지지는 오늘의 시가 26,500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저가인 121선, 다음 박스 하단 YIK, 얘도 CXL 관련주고 역시 12월부터 강세가 쭉 나오고 흔들면서 또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크게 박스, 최근에 작은 박스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8,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해요. 꼬리보다는 항상 몸통 기준으로,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강한 저항대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꼬리는 2차적으로 봅니다. 추세는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고 있고, 추세로 뿅뿅뿅뿅 움직이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또 살짝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거고요. 다음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타스도 반복 추천을 많이 줬던 종목이고, 크게 올라갔다가 밀리고, 지금 요렇게 박스 상단이 41,000원 정도,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으로는 4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전고점 45,000원, 전고점 두 번째 5만원, 꼬리는 533. 주요하게 3개 전고점 저항대 보시면 되고,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니까 하단, 더 짧게는 박스 중앙, 이렇게 지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CXL은 다 봤죠. 다음 라이트론 8.8% 최대 주주 대상 50억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로 상승이 나오는 거는 3자 배정 밖에 없죠. 3자 배정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상한가까지 찍고 121선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요. 월봉 상패 위험이 한번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큰 아픔이 있었던 종목은 뒤에도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추세 하단 이탈하면서 여기서는 지지가 나왔고, 여기 이탈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정지, 거래 재개되고 더 빠져버린 상황이고, 역배열은 살짝 끊어주면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장기 입형 반년, 1년, 2년 요거 기준 잡고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박스는 요렇게 박스 상단과 121선 부근에서 저항이 걸리는 자리, 시간으로 2,6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꼬리가 2,700원이니까 2,700원도 중간 저항대로 보시고, 이렇게 4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지고,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빠지니까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크게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하시고요. 이전에도 이렇게 크게 제자리까지 내려왔던 패턴이 있었죠. 항상 크게 오르면 뒤에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지어 소프트 7% 호실적 강세. 실적으로 강세가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반짝이니까 더욱더 조심을 하시고, 지어 소프트는 여기 추천 한번, 그리고 여기 추천 한번 드리고, 크게 50% 정도 수익이 나왔던 종목인데 2년선 정직하게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올라와주면 또 2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아시스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마켓컬리 같은 최근은 이렇게 박스 주다가 이탈을 했고 다시 또 시간의 상승으로 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계속 요 안에서 놀아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 끊고 박스 상단 9,100원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죠. 다음 여기 2년선 저항대 보시면 되겠고, 전고점이랑도 근사치 가격 자리, 최근 쌍봉 찍고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지면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다 주가가 올라오면 본전에 팔아야지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항이 좀 강할 수가 있겠죠. 다음 바이오니아 탈모 완화 제품 독점 공급 계약 소식으로 장중에 강세 있었고 시간으로도 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상한가 종목 상한가 아니었네요. 상한가 아니고 16%, 그리고 오늘 22%. 월봉 대시세 한번 제자리, 그리고 또 한 번 더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맞고 떨어졌고요. 역배열 끊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거의 여기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깨하고 있고, 바닥 박스 올라오다가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은 반년선을 안착을 성공을 했죠. 안착을 성공한 자리에서 6%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35,500원까지 올라갔고, 1년선의 가격은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하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다음 2년선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하면 또 떨어지면서 요렇게 박스로 잡히는 거 조심을 하시고요. 지지는 반년선, 오늘의 시가, 전날의 종가,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지키면 계속 좀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지지를 이탈하면 또 요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금호석유 6% 3,800억원 자사주 50% 3년간 분할해서 소각을 하겠다.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는 큰 호재죠. 월봉 크게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크게 올랐다가 반토막 이상까지 빠졌고, 제자리까지는 빠지지 않고, 박스 상단 자리에서 호재가 나와줬고요. 16만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최근도 16만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졌고, 지금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돼요. 14만원, 16만원 정도의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 이탈하면 1차, 2차, 3차까지 빠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시간의 상승으로 15만 3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약배열 잡혀 있고요. 추세는 연날 꺾였죠. 23일에 2월 23일 금요일에 꺾였습니다. 다음 파라다이스 4.6%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 11년 만에 재도전. 월봉 대시세 나왔다가 추세 이탈하고 죽었고요. 지금 크게 이렇게 역배열. 일본 급등 한번 나와줬다가 개파락 한방, 개파락 두방, 싱크홀 두방 맞고 떨어지고, 또 제자리 이하까지 빠진 상태에서 살짝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 3개 기준 잡고 저항 보시면 돼요. 시간으로 13,500원까지 올랐고, 반년선 가격이 딱 그 정도 합니다. 여기 안착이, 종가상 안착이 1차로 중요하다.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참 엔지니어링 4% OLED 관련주. 삼성은 OLED 키우고 LG는 LCD를 늘린다. 최근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반토막 나왔고요. 여기도 싱크홀 자리가 하나 있었죠. 싱크홀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시가를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이 개념으로 이렇게 싱크홀 자리를 보는 겁니다. 쉽게 빠지는 자리들, 이렇게 이탈하면서 쉽게 좀 빠져버리죠. 이 자리에서 살짝 상승이 나와줬고, 동전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월봉 역배열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역배열 구간, 현재는 요 2년선 7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다음 STX 3% 트릴리고 기회의 땅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사용자가 4배가 늘었다. STX도 추천드리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다가 현재는 당연한 밥동이 나온 자리죠. 얘를 갭매우기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교과서 차트입니다. 작은데 여기 갭이 하나 있었고 추천드리고 90%까지 올라갔다가 뒤에 밀렸어요.
보시면 여기 갭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로 20% 1차 목표 수익 구간이고요. 20% 바로 도달했죠. 다음 돌파한 척 하면서 다음 또 반년선까지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3차 목표까지 90%까지 도달을 하고, 뒤에는 추세 이탈로 제자리까지 빠져버립니다. 이때도 크게 올랐으니까 제자리까지 빠졌던 거고, 이때도 크게 바닥 대비 160%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진 거고요. 당연한 파동, 밥동. 현재는 크게 이렇게 크게 W 형태로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 하단을 지키면 8,000원을 지키면 다시 또 천천히 올라가든 빠르게 올라가든 박 상단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도 박 중앙 가격인 13,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3% 상승으로 9,000원 정도까지만 올라갔고, 그 전에 뭐 단기 2평이나 2년선이나 이런 거를 뚫고 안착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단기 2평을 보면 그래서 주황 맞고 떨어졌고, 주황 가격이 만원이네요. 21선 가격이 9,600원 정도 하고 61선이 11,000원. 일단 요 3개부터 뚫고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 박스 상단을 보기 전에 당연히 여기 단기 저항대들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고, 현재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고 약배열에 있는 자리다. 다음 토마토 시스템 3% AI 원격 진료를 통한 해외 성과 시와 기대감. 낙폭과대 박스 자리고요. 월봉도 마찬가지로 여기 대시세 한번 나왔고, 요래 박스 중앙 살짝 넘은 가격. 최근 요렇게 박스 자리를 살짝 뚫고 올립니다. 꼬리까지 치면은 요렇게 더 크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크게 작게 박스 보시면 되는 구간. 최근 장기 2평 저항받으면서 1년선 안착 실패, 1년선 안착 실패. 오늘 처음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때는 터치만 한 거지 안착한 게 아니고요. 장중에만 돌파를 했죠. 종가상 안착한 건 오늘이 처음이고, 시간으로 3%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줬다. 최근은 요렇게 정직한 박스였고, 요 박스 상단도 살짝 돌파를 했죠. 이제 전고점 다음 뭐 500원 단위로 좀 쪼개가지고 보시거나 아니면 1000원 단위로 굵직하게 보셔도 되겠고요. 박스 상단 돌파 자리니까 요 4,800원을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4,800원을 지키면 박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또 밑에서 요 박스에서 놀아주는 거고요. 1차 지지 4,800원, 그 다음에 여기 장기 2평 모여있는 자리들 4,500원 정도. 다음 최근의 저가, 그리고 기존의 박스 하단. 다음 한국 BNC 3% 비만 치료제 관련. 대시세 코로나 때 나왔다가 쭉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죠. 완전 정석 차트입니다. 교과서 중에 교과서네요. 제자리 차트. 미친 단기 상승 후에는 90%의 확률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거든요. 이 노랑을 잘 찾아보시면 돼요. 노랑이 어딘가.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보이죠. 자, 이렇게 크게 올랐다. 이제 추세가 무너지면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두 번의 주요한 가짜 반등 자리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럼 이때 의심을 해야 된다고. 요 자리가 요 자리면 이탈을 했을 때 큰일 나겠구나.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제자리까지 빠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걸 항상 최악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마지막 가짜 반등까지 주면서 더 빠져버렸죠. 완전 교과서 차트예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 패턴을 경고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일봉상에서도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상담 시에 제일 많이 물려있는 자리가 요 고점 꼬다리랑 요 가짜 반등 자리예요. 현재는 바닥권에서 역배를 끊고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일봉 박스 돌파하고 1년선 돌파하고 추세가 붙어가지고 우다다다 빠르게 단기에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60% 상승에 따른 당연한 bab동은 주의를 해야 되겠고, 요 추세를 보면 되죠. 이탈하면 반토막 나는 거 조심을 하면서 추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자분들은 5일선 1차 대응하시고요. 5일선 5,400원 이탈 없으면 계속 홀딩,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혹여나 나는 요거 추격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다, 막 드릉드릉 거린다, 그러면은 추격하시고 5일선 손절 필수로 짧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요거 이탈해도 손절 잘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런 추격 매매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추격하다가 여기 짧게 손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손절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들고 있다가 본전은 팔거든요. 본전은 와이씨 두 번 다시 이 주식 안 쳐다본다. 아 다행이다. 본전에 다 팔고 나가거든요. 그 다음 뒤에 더 가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죠.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은 여기서 또 추격을 한다.